뚜껑을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네. 요즘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정말 초긴장하고 사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이제 한 19일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잘 참아가시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고 어제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 보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스탠딩 토론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고 또 7749 이석환님 같은 경우에는 탁자보다 의자가 필요했던 토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 TV 토론이 대선 결과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거 여론조사 혹시 된 게 있어요? 네, 지난 17일 날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전국 1000명 조사했고요. 응답률 15.3%,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지지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100명 중에 3명가량인 28.1%가 변경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바꿀 수 있는 이유를 꼽는다면 무엇일지 물어봤는데 TV 토론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가 46.3%. TV 토론 보고 결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변경 가능한 응답이 10명 중에 3명인데 그중에 또 절반가량은 TV 토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뭐 다른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TV 토론이 지지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사였습니다. 그래요. 어제 토론은 이제 뭐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알 테고 일단 첫 번째 토론 보고 나서는 분석한 결과 같은 게 있어요? 네. 서울경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지난 15일에서 16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당시에 지지 후보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철회했다고 응답한 의견은 2.6%에 그쳤고요. 23%는 지지하던 후보를 더 좋아하게 됐다고 응답을 해서 이른바 강화 효과로 나타났고 56.2%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0명 중에 5명 이상이 그렇게 응답을 했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바꿨다는 사람은 2.6이고 그냥 원래 내가 A 후보를 지지했는데 보고 나니까 더 지지하게 된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네네. 그리고 15%는 아직은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철회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는데 아직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대략 15%는 지지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소개한 조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시청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까 24.6이었습니까? 26.4였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보기도 많이들 보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혹은 유튜브로 본 사람들까지는 시청률에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3, 4명까지는 봤다고 해야 되겠죠. 26.4였습니다.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이었는데 이렇게들 많이 보셨어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주에 한번 조사 우리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대선 후보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는지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저희가 CBS의 의뢰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 전화 면접 55%, 자동응답 45% 혼용이었고요. 무선 90%, 유선 1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응답률은 15.3%였습니다. 이틀 전에 조사해서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이택수 대표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무선, 유선 비율을 잘 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무선 90을 하셨네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무선 90? 최근 들어서 유선전화 사용률이 급격히 줄어서 대략 20% 안팎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전화 비율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하면 보수적인 응답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총선 때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 80% 이상 90%까지 반영하는 여론조사가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론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총선 때 그러면 그 총선 여론조사 쭉 놓고 나중에 결과 나온 거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선을 많이 쓴 것일수록 더 좀 그렇습니다. 맞았더라. 저희가 이제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조사에서는 특히 무선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당 과대 예측의 근본 원인이 됐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사실 한번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유무선 비율 외에도 이제 질문 방식인데 그저께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 박빙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5% 혹은 10% 차이였는데 박빙으로 나온 조사를 보니까 설문지가 이름만 불러주고 정당명이 불러지지 않은 조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정당명을 불러주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또 국민의당 안철수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사람 이름만 불러주면
격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제 투표 용지에 정당명까지 포함이 돼서 인쇄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이 90%고요. 정당면과 이름을 같이 넣어서 다자 조사하신 거죠.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8%로 나타났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2.3%,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0.2%, 예.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2%,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3.2%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43.8, 안철수 32.3, 홍준표 10.2, 심상정 4.2, 유승민 3.2. 요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흐름이 달라졌나요? 문재인 후보는 소폭 상승했고 안철수 후보가 중폭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나왔었죠?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 저희가 이제 지방신문 7개사와 조사한 비슷한 형태의 조사에서는 문재인 42.6, 안철수 37.2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한 5%포인트가량 빠졌고요. 문재인 후보는 1.2%포인트 올랐는데 문 후보는 거의 비슷한데 안 후보가 좀 떨어졌어요. 요 표가 어디로 갔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소폭 올라서 모처럼 두 자릿수로 10%포인트 이상 나타났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심상정 유승민 후보도 TV 토론을 하면서 크진 않지만 1, 2%포인트가량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첫 번째 TV 토론 후에 출렁임이 좀 있는 거군요. 그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량이 노출량이 적었던 군수 후보 이 3명, 지지율이 낮았던 3명 후보가 TV 토론에 동등한 시간 배분을 받고 토론 임하다 보니까 언론 보도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새 후보가 지지율이 소폭 올랐고 5%포인트가량 안철수 후보가 빠졌는데 어제 발표된 두 군데 조사가 더 있었는데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자, 지역별 연령별로 한번 특이점 좀 찾아볼까요?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 PK, 호남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 그리고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우세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우세를 나타내는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 열세를 기록했고요.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과 60대 이상이 안철수 후보에게 여전히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데 눈에 띄는 것이 이제 60대와 보수층 이 계층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홍 후보가 TV 토론하면서 계속 이제 안보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4.12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뭐 저조한 가운데서도 23개 공천 지역 중에서 12곳이 한국당 후보가 당선되다 보니까 이런 선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후보들 지지층이 얼마나 단단한가, 얼마나 열성적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야 전화가 걸려오는 거니까 답을 하지만 투표 날은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가서 얼마나 할 거냐, 얼마나 적극적이고 단단하냐 이거 조사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적극 투표층만 살펴보면 문재인 50.2, 안철수 30.0, 대략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비슷했습니다. 적극 지지층이란 거는 그럼 반드시 투표하러 갈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이제 전화 면접이 55%, 자동답이 4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 면접만 한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층을 보면 대략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고요. 전체를 보면 한 5%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 자세히 살펴볼 때 자동답 방식이 포함된 조사에서는 그냥 전체 응답을 보는 결과와 그다음 전화 면접에서 적극 투표층 결과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결과를 이제 봤을 때 그 유사성이 있는 그 격차 대략 지금 10%포인트 격차가 바로 그 격차인데 대략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수준으로. 요즘은요. 국민들이 여론조사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KBS 여론조사 논란이 있었을 때 비적격 번호 이런 전문 용어를 들어보는 근데 국민들이 이제 그 정도도 다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무선 비율 무조건 봐야 되고 질문 어떻게 했는가 봐야 되고 이거 다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당선 가능성. 당선 가능성이라면 내가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가능성이 높은지 물어봤는데 문재인 후보가 59.3%,
안철수 후보가 29.0%, 홍준표 4.8, 유승민 0.6, 심상정 0.2 이렇게 나타나서 지지율보다는 문안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보통 이제 지지율 조사가 연이어서 발표되면 지지율 격차가 컸을 때 당선 가능성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경향성은 한 보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네. 투표율. 그러니까 투표를 나는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많이들 놀러 가는 때 아닙니까? 네. 5월 초. 나는 놀러 가지 않고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71.4%였고요.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8.8%. 예. 합해서 80.2%가 투표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과거에는 5, 60대 이상이 투표 의향이 높았는데 그렇죠. 이번 조사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서 그래요. 20, 30, 40대는 투표 의향이 80%를 넘었고 50대 이상은 8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5, 60대가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는 투표하겠다. 네. 뭔가 바꿔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20, 30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조사 개요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군요. 네. 여기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한 이번 주 여론의 동향 고생하셨고요. 네. 한 번 남았나요 이제 대선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번 남았을 겁니다. 2번 남았습니까? 네. 2번의 동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 물 한 모금 드시고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하루하루 전쟁 치르듯이 잘 사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 45% 혼용이었고요. 무선 90%, 유선 1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응답률은 15.3%였습니다. 이틀 전에 조사해서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이택수 대표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무선, 유선 비율을 잘 봐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우리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무선 90을 하셨네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무선 90? 최근 들어서 유선전화 사용률이 급격히 줄어서 대략 20% 안팎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전화 비율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하면 보수적 응답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총선 때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 80% 이상 90%까지 반영하는 여론조사가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론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총선 때 그러면 그 총선 여론조사 쭉 놓고 나중에 결과 나온 거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선을 많이 쓴 것일수록 더 좀 그렇습니다. 맞았더라. 저희가 이제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조사에서는 특히 무선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당 과대 예측의 근본 원인이 됐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사실 한 번 더 뚜껑을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네. 요즘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정말 초긴장하고 사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이제 한 19일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잘 참아가시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고 어제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 보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스탠딩 토론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고 또 7749 이석환님 같은 경우에는 탁자보다 의자가 필요했던 토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 TV 토론이 대선 결과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거 여론조사 혹시 된 게 있어요? 네, 지난 17일 날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전국 1000명 조사했고요. 응답률 15.3%,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지지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100명 중에 3명가량인 28.1%가 변경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바꿀 수 있는 이유를 꼽는다면 무엇일지 물어봤는데 TV 토론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가 46.3%. TV 토론 보고 결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변경 가능한 응답이 10명 중에 3명인데 그중에 또 절반가량은 TV 토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뭐 다른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TV 토론이 지지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사였습니다. 그래요. 어제 토론은 이제 뭐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알 테고 일단 첫 번째 토론 보고 나서는 분석한 결과 같은 게 있어요? 네.
서울경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예. 지난 15일에서 16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시대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당시에 지지 후보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철회했다고 응답한 의견은 2.6%에 그쳤고요. 예. 23%는 지지하던 후보를 더 좋아하게 됐다고 응답을 해서 이른바 강화 효과로 나타났고 56.2%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0명 중에 5명 이상이 그렇게 응답을 했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바꿨다는 사람은 2.6이고 그냥 원래 내가 A 후보를 지지했는데 보고 나니까 더 지지하게 된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네네. 그리고 15%는 아직은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철회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는데 아직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대략 15%는 지지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소개한 조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시청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아까 24.6이었습니까? 26.4였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보기도 많이들 보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거예요. 혹은 유튜브로 본 사람들까지는 시청률에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3, 4명까지는 봤다고 해야 되겠죠. 26.4였습니다.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이었는데 이렇게들 많이 보셨어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주에 한번 조사 우리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 주 대선 후보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는지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저희가 CBS의 의뢰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 전화 면접 55%, 자동응답 하고 싶은 것이 융선 비율 외에도 이제 질문 방식인데 그저께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 박빙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5% 혹은 10% 차이였는데 박빙으로 나온 조사를 보니까 설문지가 이름만 불러주고 정당명이 불러지지 않은 조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정당명을 불러주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또 국민의당 안철수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사람 이름만 불러주면 격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제 투표 용지에 정당명까지 포함이 돼서 인쇄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이 90%고요. 정당명과 이름을 같이 넣어서 다자 조사하신 거죠.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8%로 나타났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2.3%,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0.2%,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2%,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3.2%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43.8, 안철수 32.3, 홍준표 10.2, 심상정 4.2, 유승민